오늘 밤 잠 자기 전에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끊으십시오. TV를 끊으십시오. 음악도 끊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앉아 계십시오. 15분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티모시 윌슨은 바로 이 실험을 했습니다. 빈 방에 사람들을 혼자 앉혀놓고 15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의 절반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급기야 남성의 67%는 혼자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전기 충격을 스스로에게 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원이 꺼진 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500년 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성역으로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퇴계 이황. 그가 달빛 아래 혼자 앉아 발견한 경이라는 마음의 기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함께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하루 평균 77회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77회. 깨어있는 시간 16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약 12분에 한 번꼴로 우리는 외부의 자극을 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뇌는 단 12분도 혼자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경과학은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특별한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모두 멈추면 뇌는 비로소 이 DMN을 가동시킵니다. 뇌의 내측 전두엽 피질, 후대상 피질, 하두정소엽이 하나의 회로로 연결되며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비노드 메논 박사는 DMN이 우리의 가치관, 중요한 기억, 세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추론 능력을 엮어 하나의 내면적 서사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즉, 침묵의 순간에 뇌는 비로소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뇌는 이 DMN이 작동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 속에 만나게 되는 나는 종종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후회, 불안, 자기 비하, 미래에 대한 공포. 그래서 우리는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DMN이 깨어나기 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다시 외부의 소음으로 해당 회로를 묵살시켜 버리는 겁니다. 마치 별이 밝게 빛나려면 주변의 불빛이 모두 꺼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려면 바깥의 소음이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둠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500년 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맑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퇴계 이황.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 그는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정이 70여 차례나 내리는 벼슬을 번번이 사용했습니다. 화려한 벼슬이 아니라 고요한 산속의 서재를 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퇴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내면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그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그가 도산서당에서 평생에 걸쳐 실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독, 혼자 있을 때를 삼간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퇴계는 이것을 불기자심,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가 불일치할 때 인지 부조화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회사에서는 완벽한 관리자이지만 집에서는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 밖에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혼자일 때는 불안에 짓눌리는 사람. 이 괴리가 코르티솔을 높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퇴계의 신독은 이 괴리를 봉합하는 기술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나와 함께 있을 때의 나를 일치시키는 것. 그러면 세상 어디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퇴계에게는 혼자의 시간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산서당들의 핀 매화를 매형이라 불렀습니다. 형이라 부른 겁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달밤에 혼자 깨어 매화와 대화했습니다. 그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혼자 산창에 기대선이 밤 기운 차가운데 매화나무 가지 끝에 둥근 달이 떠오르네. 구태여 부르지 않아도 산들 바람 불어오니 맑은 향기 저절로 뜰나게 가득하네. 퇴계 이왕 도산어려 영매. 이 시에서 혼자라는 상황은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의 조건입니다. 소음이 모두 사라진 깊은 밤, 퇴계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하게 깨어 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둥근 달, 매화의 향기, 미세한 바람 소리, 모든 감각이 열려 자연 전체가 그의 내면으로 들어와 가득 찹니다. 퇴계는 시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밤 깊도록 오래 앉아 일어나길 잊었는데 향기는 옷에 가득, 꽃 그림자 몸에 가득, 매화 향기와 달빛, 그림자가 자신의 몸과 옷에 배어들어 나와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무라일체의 경지입니다. 이것은 퇴계가 혼자의 시간을 통해 영혼을 씻어낸 방식입니다. 세속의 명리와 관계의 피로 속에서 탁해진 마음을 자연의 순수함에 비춰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계의 신독은 밀실에서의 수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양 군수 시절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저수지를 만들기로 합니다. 백성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사또가 며칠 흉내만 내다 말겠지. 그러나 퇴계는 묵묵히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직접 흙을 나르고 땅을 팠습니다. 그의 진심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저수지가 완성됩니다. 혼자 있을 때의 진실됨이 밖으로 배어 나올 때 그것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단한 힘이 됩니다. 퇴계가 평생을 걸쳐 추구한 한 글자가 있습니다. 경. 이 글자는 우리가 아는 공경이라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퇴계의 경은 주의무적으로 요약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 잡념이 끼어들지 않게 하고
다른 곳으로 달아나지 않게 한다. 쉽게 말하면 항상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인드풀니스라고 부릅니다. 의도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러나 퇴계의 경은 서양의 마인드풀니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인드풀니스가 스트레스 감소에 초점을 맞춘다면 퇴계의 경은 도덕적 주체성의 확립과 본성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맑아진 마음으로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퇴계는 이를 거경궁리라 했습니다. 거경은 고요하고 경건하게 마음을 유지하는 수양, 궁리는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인지적 수양입니다. 퇴계는 이 둘을 수레의 두 바퀴 혹은 새의 두 날개에 비유했습니다.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힌 후 그 맑아진 거울 같은 마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비춰보는 통합적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퇴계에게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정제엄숙, 옷차림과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태도를 엄숙하게 한다. 현대 인지과학의 신체화된 인지 이론에 따르면 구부정한 자세는 우울감을 증폭시키고 고든 자세는 자신감을 높입니다. 퇴계는 500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간파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억지로 마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몸부터 바로잡으면 마음이 따라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 고요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혀를 입천장에 대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 이것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퇴계는 활인신방이라는 책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심리적 처방전인 중화탕과 화기환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약재가 아니라 30가지 마음가짐을 약재에 비유한 메타포입니다. 사악한 일을 생각하지 말 것, 일을 행함에 성실할 것, 마음을 속이지 말 것. 이러한 명제를 되뇌는 것은 현대 인지행동 치료의 자기 대화나 인지적 재구조화 기법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퇴계는 말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자세를 바로잡으라고. 그 행위 자체가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내면의 혼란에 질서를 부여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퇴계는 말년에 자성록이라는 책을 엮었습니다.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 중 자신의 수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추려 엮은 책. 그는 그 책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고 부끄러워합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젊은 제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했습니다. 퇴계는 마음을 오래된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거울은 본래 맑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욕심과 습관의 먼지가 끼면 사물을 제대로 비출 수 없다. 따라서 매일매일 그 먼지를 닦아내는 자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퇴계가 자성록을 통해 보여준 태도는 권위적인 스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고치려는 영원한 학생의 자세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중년은 성장이 멈추고 굳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의 거울을 더욱 맑게 닦아내야 하는 제2의 성장기라는 것을. 퇴계는 당시 출세를 위해 공부하는 위인지학을 비판하며 위기지학을 주창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삶. 오늘 밤 잠 자기 전에 15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TV를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 충동을 참으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시계 소리가, 바깥의 바람 소리가,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퇴계는 말했습니다. 경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매일 아침에 옷깃을 여미고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마주하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장기간에 걸쳐 당신의 내면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파낼 것이라고. 500년 전 퇴계가 도산의 달빛 아래에서 발견한 것처럼 침묵 속에서 마주하는 당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밤도 무사히, 경건하게 당신의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벽 1시에 통찰이었습니다.